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미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은 19일 밤 12시를 넘어서 20일로 넘어가고 있는 깊은 밤입니다. 이제 어제가 되었는데 어제 유엔 총회 연설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어떤 세계의 지도자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가만히 듣고 보면 김정은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는, 악당, 악마로 대하는 그런 감정을 깔고 아주 강경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도 1950년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트루먼 대통령이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남친 보고를 들었을 때 적석에서 son of bitch라고 했던, 개자식이라고 했던 그 이후에 가장 강경한 김정은 규탄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항상 트럼프에 비판적이던 CNN 기자들도 나중에 그 토론을 하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 보려고 했지만은 그 귀에 눌렸는지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북한 비판에 대해서 과거처럼 꼬집지를 못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명송실을 가져올 핵과 미사일로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Entire world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아주 멋진 말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다수가 사악한 소수와 맞서지 않으면 악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고 김정은의 악행을 열거했습니다. 주민들을 굶기고 겁주고 미국 대학생을 가두고 형을 암살했다. 그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엘튼 존의 노래 중에 나오는 로켓맨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함으로써 김정은이는 그 스스로 슈어사이드 미션, 자살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자살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은 이거죠. 만약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을 때, 그때는 북한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Totally destroy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전히 썰어버린다. 완벽하게 파괴한다. 또 김정은 일당을 범죄단체, Band of Criminals, 이런 표현을 유엔 회원국 지도자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단체 지구의 재앙이라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세계 전체가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된다. 아마 이 정도 발언은 한국전 때 미국 대통령이 한 발언도 없을 겁니다. 다만 9.11 사태 직후에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가리켜서 악의 축이라고 한 Axis of Evil이라고 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향해서 Evil Empire라고 한 정도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북한과 무역을 하고 무기를 팔며 물건도 대주고 돈도 대주는데 이는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필요하면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하겠다. 이 말은 만약 북한이 도발하기만 하면 핵무기를 써서라도 북한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은 핵무기를 써서라도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려면은
핵무기도 쓸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의 이 직격탄은 아마도 노림수가 김정은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일종의 패닉 상태로 빠뜨리고 김정은 주변 인물들이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세계의 여론이 이번에는 김정은을 핵무기와 함께 보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김정은이도 너무 나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도 이제는 핵을 포기하면은 아마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핵무기와 권력이 동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김정은은 핵과 함께 날아가든지 핵과 함께 자폭,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폭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만만하다고 보는 한국을 향해 한 방 터뜨리든지 하는 이런 아주 코너로 몰려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이 말싸움이라는 게 하다가 보면은 진짜 싸움으로 갑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이도 골목대장이지만은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지금은 굴종하고 있지만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쿠데타나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도.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군부대를 자주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게 충돌 코스입니다. 다만 이 충돌 코스인데 충돌 코스는 두 자동차가 마주오는 거죠.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거느냐, 먼저 그 브레이크를 걸면 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게임이 안 되는 치킨 게임이에요. 한쪽은 덤프 트럭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덤프 트럭을 몰고 있고 김정은이는 옛날 포니 같은 걸 지금 몰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셈이죠.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가 정말 임자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3대에 걸쳐서 한국을 동래북으로 삼아 대통령 부인도 죽이고 저 미얀마에 출장을 간 전두환 대통령을 따라가 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폭사시키고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중동에서 돌아오던 노동자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해도 당하지를 않았어요. 당하지를 않으니까 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공갈을 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설사 김정은이가 굽혀서 회담장으로 나오더라도 여기서 무슨 타협이 있겠느냐. 첫째, 김정은이는 현재의 핵 보유는 인정해달라. 앞으로 더 뭐 기술을 정진시키는 건 안 하겠다. 이 정도로 타협 보려고 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한 연설대로라면은 아예 이 범죄 집단이고 지구의 재앙인 이 북한 정권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도 점잖은 사람들, 이 착한 사람들이 뭉쳐서 이 소수의 이 악당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북한도 핵을 부릴 수가 없고 트럼프도 이건 레짐 체인지란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김정은은 안 된다.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뱉어놓은 말이 너무 커요. 어젯밤에 한 유엔 이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쏟아부어 놓고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뭐 적당히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지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동맹국 사이에서 또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면 충돌로 가는데, 이런 데서 이제 돌파구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8월 말에 도상연습 했듯이 백령도를 기습 공격한다. 그 다음에 핵카드를 꺼낸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미국은 오늘 약속한 대로, 어제 약속한 대로 totally destroy, 완전하게 북한을 쓸어버리는 그런 군사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진주만 기습처럼 미국이 당하고 한국이 당하고 동맹국이 당하는, 그 다음에 그걸 기화로 삼아 가지고 반격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예상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험악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제의한다든지, 이번에 또 유엔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인도적 지원 운운, 평화협정 운운, 이런 이야기 하다가는 혹시 그 공개된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기자들이 있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외교적 사고가 납니다만, 그런 것도 그 측근들이 잘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라는 참 희한한 인물이 지금 화이트하우스에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치나 미국 대통령이 하던 행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더구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라는 이 희대의 악마에 대해서는 트럼프식으로 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예우를 해가면서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데 이 북한 핵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면서 트럼프의 국내 문제가 상당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뭐 러시아하고 어떤 뒷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큰 뉴스가 안 돼요.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 문제가 자신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 주제에 집중해 가지고 내가 세계사에 남을 인물이 되려면은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동북아 전체에 번영의 토대를 만든다. 그래 해서 미중 사이에 갈등 요인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트루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트루만 대통령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다 하는 이런 야망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맹렬한 연설 다음에는 이란 핵 문제 해결 방식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오바마 정부 때 이루어져 있던 이 이란 핵동결이죠. 핵동결 합의를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차베스라는 사회주의 파퓰리스트가 망친 이 베네수엘라가 아직도 사회주의 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한때 번영하던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독재가 망쳤다. 낡은 이데올로기, 세계 도처에서 가난과 고통을 가져온 낡은 공산주의라는 또는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적용했더니 번영하던 나라를 파탄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또 맹공했습니다. 공산주의와 파퓰리즘이 합쳐져 가지고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석유 부존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한때 한국의 좌파 세력 중에 그 망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트럼프 이야기
연설 듣고는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또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똑같다. 공산주의자는 민족 반역자고 사대주의자다. 소련에 충성하니까 소련에 가서 소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왜 한국인의 탈을 쓰고 한국에서 분열 책동을 하느냐. 이런 선각자 이승만, 박정희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꼭 같이 했습니다. 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 군대, 국정원, 언론,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와 손잡고 김정은과 핵을 같이 제거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도 같이 보내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그런 감을 받게 한 역사적 연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